네, 18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재입니다. 어제 이벤트가 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금통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옵션 만기에 있어서는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과연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마켓 넘버 5에서는 긍정적인 반등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18명의 선수는 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매매 원칙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매매 원칙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좀 한 이틀 정도 이제 우리 증시 좀 변동성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수들이 좀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수익률을 놓고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변동성 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의 반영은 뭐 다소 좀 하락은 있는 직원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폭은 좀 크게 가져가진 않았다. 손실을 좀 최소화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군의 어떤 실력들이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분명히 선수들 말씀대로 수익률을 잘 지켜낸 선수들도 정말 많았었고요. 조금의 네. 하락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 선수들은 좋은 수익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수익률 확인해 보기 전에요. 이 데스매치 함께 참여하는 18명의 선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승현 전문가,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 라진 대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용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그리고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정보증권 이재우 차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바로 그러면 저희 수익률은 어땠는지 성적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명의 수익률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유한타증권의 정석철 주임입니다. 2.3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1% 정도 수익률 떨어졌고요. 자, 9위는 최승현 전문가 0.58% 손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날에는 수익권이었는데 오늘은 손실권으로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 자, 8위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용 부지점장 1.0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좀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요. 7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대리 2.76%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손실폭이 컸습니다. 2% 넘게 수익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6위는 대신증권의 박영빈 대리입니다. 3.4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선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5위로 새로 등장한 한화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 전날보다 3%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3.44%로 어제 종가 기준 수익을 달성했고요. 4위가 메리츠종간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현재 5.64%의 수익으로 4위권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자, 3위가요. 어제도 전날 새롭게 등장했던 상위권 선수인데요. 유한타증권의 장영준 과장이 6.42% 수익 유지하면서 3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2위가 고강현 운용력입니다. 10.7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12.4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좀 10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순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씩 수익률이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어떤 선수들도 크게 많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거꾸로 좀 수익을 냈던 그런 선수들도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또 4주간의 수익률이 이제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 이후에 좀 수익률이 픽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 한 두세 명의 순위권이 확 바뀌면서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명의 선수와 함께 이 수익률 더불어서 전략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오늘 2위 차지하고 있는 이 고광현 운용력과 더불어서 대신증권의 박영빈 대리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고광현 운용력,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광현 운용력의 포트폴리오는 현재 수익률 두 자릿수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5%. 주식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넣고 있고 현금 자산은 3% 조금 안 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보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데브시스터즈, 네오위즈게임즈 두 개의 게임주를 가지고 있고요. 화인베스트까지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자,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4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17%의 수익 내고 있고요. 현재 40% 가까이 역시 비중 가지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는 1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트는 다소 좀 많이 떨어지면서 9.81%의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약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운용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좀 2위를 수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현재 지금 뭐 게임주들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 완료를 했던 종목들, 지난주에 거래 완료했던 종목들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이제 한 5주차, 오늘이 이제 5주차 마지막 날에 접어들게 되는데, 5주 동안에 이제 총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5종목입니다. 현재 보유한 종목까지 합쳐가지고 5종목인데, 매매가 완료했던 종목은 이제 효성 ITX, 그 다음에 서원인텍, 이 두 종목에 지금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3월 인터넷 뭐 이슈가 불면서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효성그룹 계열사로 뭐 사불 인터넷이 이제 뭐 그룹의 뭐 성장 사업으로 뭐 계속해서 역량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3분기 매출액도 뭐 상당히 좋게 좀 나왔고, 재차 들어갔던 그때 좀 매수하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이제 가격 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이 충분히 조정을 보친 그런 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수익을 챙겨 나왔고, 최근에 뭐 그쪽 사물 인터넷이 또 재차 이슈가 되면서 아주 강세 형태를 보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매도 완료하고 나서도 뭐 간단하게 브리핑 할 때도 효성 ITX 같은 경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서울인텍 같은 경우도 역시 바닥권에서 단타 매매로 해서 한 3% 정도 짧게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또 LG화학 쪽에 또 새로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요. 뭐 3분기에 좀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돼가지고 좀 많이 급락했었는데, 그런 급락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돌릴 때 그런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짧게 단타성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화인베스텔,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세 종목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종목은 지금 현재 뭐 계속 거의 뭐 데스매치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화인베슬 같은 경우는 뭐 조선 뭐 기자재업체로서 지금 실적이 뭐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단기간에 한 17% 그냥 7% 정도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강화됐는데요. 뭐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올라온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시장에 지금 신규 상장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나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3분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쪽, 단기 뭐 순이익 쪽도 역시 뭐 괜찮게 좀 나왔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뭐 계속해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빅히트 쳤던 이제 업종이라고 할까, 그쪽에 이제 게임 관련주였죠.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 빌 쪽 이쪽. 뭐 최근에는 뭐 웹젠까지 포함해서 뭐 최근 웹젠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한 4, 5개월 사이에 500% 이상도 상승도 나왔어요. 근데 게임 업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냐면은 네오이즈 게임즈는 단기간의 하락 조정, 이제 3년간의 조정 끝에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고 21,150원에 매수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들락날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은 워낙 저점 21,000원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 윗부분의 상승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좀 들고 있고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또 신작 게임 출시 기대 그다음에 좀 최근에 뭐 대표가 20억 정도 또 자사주가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좀 있고 그 평균 매수가가 21,550원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신작이라고 하는 그 블랙 스쿼드 이쪽도 뭐 계속해서 뭐 온그린 이쪽에 나왔고 내년에도 또 대작 게임이 좀 오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3년치 주가 조정을 받았던 걸 앞으로 한 향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대부 시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상장 후에 계속 좀 하락해서 보였었는데 저점 탈출하는 기미를 보여서 38,000원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역시 내년에 이제 쿠키런2 그다음에 쿠키런의 또 텐센트를 통한 이제 중국 서비스가 이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한 4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17% 정도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브리핑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매매 브리핑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3.41% 수익입니다. 주식 자산 비중 월등히 많죠. 93%고요. 현금 자산 비중 7%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종목 보유가 되는데요.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종목이 원익 IPS입니다. 최근에 좀 시장 때문에 손실권으로 돌아섰는데요. 3.16% 손실이고요. IHQ와 대현은 지금 현재 0.3%, 1%의 손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 완료된 종목 보시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8일 날 정리가 됐는데요. 0.86%의 수익 보면서 거래 완료됐습니다. 네, 한 종목을 정리하셨고요. 다른 세 종목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일단 대리님, 일진홀딩스 8일날 매도하고 9일날 좀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 담합 관련해서 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은 회복을 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와 더불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전망 한번 더 살펴주시죠. 네, 먼저 매매를 완료했던 종목이 일진홀딩스 한 종목인데, 저는 뭐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6,700원대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매도를 했다기보다 어떤 물량중의 부담, 그리고 최근에 그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점을 좀 봐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한 뒤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 편입을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마침 다음날 바로, 전력선 담합이라는 좀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한 2천억 정도의 악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대형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어떤 큰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기관 쪽에서 수급세가 들어왔다는 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그 악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더 늘려나간 그런 모습이고 실제 악재가 발표된 다음 날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진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일진홀딩스의 투자 포인트인 초음파 진단기 알피니언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현, IHQ, 원익 IPS 세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특히 IHQ와 원익 IPS는 굉장히 좀 수익권으로 올라섰다가 시장 영향으로 조금 주 후반에 밀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많이 흔들리진 않을지 앞으로 전망 한번 더 살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IHQ와 대현, 원익 IPS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종목을 거의 93% 비중으로 주식
자산 비중을 많이 늘려놨는데 최근에 나흘 동안의 시장 하락을 뭐 온몸으로 다 이렇게 받아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할 만한 점은 세 종목 다 조정 시마다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 부분이 제가 투자함에 있어서 좀 망설이지 않고 비중을 늘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530선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장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ICQ든 대연이든 원익이든 정고점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여력은 충분히 갖춰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고점까지 회복하는 것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좀 홀딩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고점까지의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시네요. 오늘장 흐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예. 네. 자, 그러면 저희 공항용 영역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파생 만기를 일단 지났기 때문에요. 이 파생 만기일 때는 항상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제일 주도 세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 여부에 오늘 시장에 향방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매도에 좀 치중하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바로 또 매수에 가담만 해준다면은 바로 시장이 살아날 것 같고요. 이 선물 옵션 만기 이벤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어제보다는 변동성 아마 대폭 축소돼서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순환매 상승을 대비해서 좀 바닥권 저점 매수해서 또 시장 공략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어떤 종목들 지금 추천을 주실 계획이신지요? 예, 오늘 관심주는 이제 골프존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골프존은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 제작이라든지 이제 아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또 골프 용품 이제 도소매 업체인데요. 3분기 매출액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20% 이상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29% 정도, 순이익도 한 12% 상승하면서 3분기 실적 호전 이후에 계속적인 또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종목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84% 이상을 독점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그쪽 관련 계속해서 좀 나와줄 것 같고요. 특히 골프존은 이제 지주회사 전환카드를 지금 최근에 들고 나왔는데 사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글로벌 진출의 속도를 가속한다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홀딩스라든지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부인 골프존, 그 다음에 유통 사업부인 이제 골프존 유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나가게 된다면 향후 특히 또 향후 좀 좋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특히 또 겨울철에는 또 필드에서 이제 골프 치가 어렵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또 이용자도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또 상승 추세 진행 중에 눌림목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영빈 대리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조금 전에 이제 수급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좀 수급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종목별로 슬림한 현상,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슬림한 현상이 좀 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일본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여당에서 중요한 선거의 어떤 의석수를 다 가져갈 시에 엔저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까지는 지금 그 주말에 어떤 이벤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 중반까지 시장은 특별히 반등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낙폭이 큰 종목들을 음봉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패턴의 어떤 매매는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1900선, 코스닥 시장은 530선이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연기금 매수세가 연말에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IHQ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주 동안 연기금에서 50만 주 이상 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지금 꾸준히 최근 1개월 동안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평균 단가가 한 3,050원 정도, 현재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IHQ 같은 경우는 3,070원이 좀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07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3년간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인데, 최근에 그 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제는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어떤 뉴스거리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지난 10월 달에 CU 미디어와 합병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사상 최고가의 중국의 드라마 수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합병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상장 건도 좋은 뉴스거리가 있기 때문에 HQ 같은 경우는 3,000원 초반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앞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종목 보유 종목이시죠. 지금 약세장 속에서도 수급, 특정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연기금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3,000원 초반대에서 4,000원까지 노려보자 오늘장 관심주 IHQ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그리고 대신증권의 박영미 대리 두 분과 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광현 운용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긍정적인 좀 시장의 장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좀 박영미 대리는 약간 음봉에 대해서 공략 자제를 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돌다리 일단 두들겨보고 가자 좀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아직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쪽에 또 무게중심을 둘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닝쇼부터 지금 데스매치까지 쭉 이어오면서 약간 의견이 조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8대2 정도로 한 8명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객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대로 한 2분 정도는 이제 오늘장부터 해갖고 다음 주까지 어떤 좀 조심스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잘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데스매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